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텍사스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총격범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있어야 할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의 늦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을 제압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총격 사건으로 교사였던 아내를 잃은 남편이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주의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연방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 10명 그룹을 구성해 총기 규제안 논의와 함께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총기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가 오늘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강행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가주에서만 3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갤런당 6달러 9.8센트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도 갤런당 6달러 6.7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남가주에서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등 교통단속이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는 선처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9명, 입원 환자 수는 429명으로 집계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UCLA가 오늘부터 캠퍼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합니다. 최근 카운티 내 확진사가 거세지고 캠퍼스 안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자 이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변화하는 대학 입시의 성공적인 입학 전략을 알아보는 교육 웨비나가 오는 6월 11일 토요일 열립니다. 올림픽 경찰서 앞에 불법 노점삼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노점상들은 노동활동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고 주민들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첫날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와 맞대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팀의 6대3 승리를 이끌고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2승째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달러스 매버릭스를 120대 11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서부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NBA 파이널에도 선착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한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메모리얼데이 연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국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른다고 하니까요. 메모리얼데이 연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사스주로 가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21명을 살해한 셀버도어 라모스는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는 친구들이 자신을 동요하게 하는 말을 하면 공격적으로 그는 돌변했다며 라모스가 공공장소에서 한 커플과 싸움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모스는 타인의 거절을 잘 납득하지 못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총이나 칼 등 위협적인 게시물을 올렸고 영상 플랫폼에는 틱톡에 자신을 때리는 이 벽을 때리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누구든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싸울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렉 에벗 주지사는 라모스에게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나 범죄 기록은 없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SNS상에서는 이 같은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모스는 이같이 불안정한 성향을 고려하듯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젊은이가 총기를 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라모스는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텍사스주에서 구매 자격인 만 18세가 되자마자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375발을 샀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범인도 18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살의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높이길 원한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총기 규제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정신 건강을 총기 참사 문제의 본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가 18세 이상에게 소총 구매를 허용한 건 60년도 더 된 일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정신 건강 상태가 달라진 게 문제고 우리는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총격범은 사건 당일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막아서야 했던 학교 경찰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들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까지 트럭을 운전하고 온 총격범은 사고를 냅니다. 차에서 내린 범인은 행인들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쏜 뒤 학교로 향했습니다. Yes, that entrance over there, that one, he just went, he climbed over the fence and just started walking and he was able to get in there and 총격범 라모스가 차를 버린 이곳 배수로에서 저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00여 미터 가량 됩니다. 수사당국은 라모스가 이곳에서 저 학교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모스가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이 담긴 화면입니다. 문도 잠겨 있지 않은 데다 그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So at this time, no, there was not an officer readily available armed. No. 범인이 들어가고 4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총에 맞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가 병력이 도착해 총격범이 사살되기까지 1시간이나 더 걸렸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경찰들이 학교에 빨리 들어가 범인을 제압할 것을 촉구하며 울부짖었고 일부는 직접 들어가 아이를 데려오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Oh, if they didn't want to go under, let me borrow a gun and a vest and I'll go under myself to handle it up. And they told me no. 1999년 13명이 희생된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학교 총격범에 대해선 즉각 공격으로 대응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 안전 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것과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참사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방치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이 사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NS 플랫폼이 또 한 번 책임 여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총격 살해한 셀바도르 라모스는 범행 당일 독일의 10대 소녀에게 총격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이 SNS를 통해 범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관리 주체인 메타가 이를 미리 파악하고 적어도 관련 당국에 귀뜸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SNS가 중간에 끼는 범죄가 늘면서 관리 플랫폼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향후 메타가 개인 간의 메시지에 개입할 여지는 더 작아질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 개인 간의 메시지에 가입하게 되면 분명히 또 논란이 일 게 뻔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침해했네 라면서 엄청난 벌금을 두드려 맞을 게 또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메타는 내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종단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라인 양 끝단에 있는 전송자와 수신자를 제외하고는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암호화돼 제3자가 해독할 수 없게 되는 방식입니다. 메타 측은 이로 인한 사생활 보장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착취가 통제 없이 이루어지거나 혐오 발언이 퍼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이 범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회사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 총격 참사를 계기로 미 전역에서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수업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총기 폭력 반대 단체, 즉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 SDA는 인터넷에 공개한 성명에서 더는 안 된다. 또다시 총기 폭력이 우리 학교들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미국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어제 정오르교에서 교실을 박차고 나와 운동장 등에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미시건, 미주리, 오하이오, 뉴욕 같은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안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총기 참사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한 것입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 그룹은 곧 있을 휴회기에 안건을 협상해 6월 초에는 표결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원은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수년간 협상을 통해 신원조회 확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를 법원 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압수하는 규제, 이렇게 논의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위험인물 총기 압수 규제를 통과시키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하원에서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포함해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신원조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기 판매 시 완전한 신원조회를 위한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법안도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방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국내 테러 방지법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지 물은 투표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동이 걸린 국내 테러 방지법은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가 미국 내 테러에 집중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연간 2차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나 신나치주의로 인한 위협 평가도 담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총기 규제 관련 법안과 한묶음으로 간주되고 있고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도 더 낮아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군의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오늘부터 29일까지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강행합니다. 텍사스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72시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곳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같은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유 관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총기협회의 한 해 최대 행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총기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연례총회는 제품 홍보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 지지세를 과시하는 주요 행사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총과 이와 관련된 장비 전시장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총기 제조업체와 애호가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텍사스 참사 여파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총기 폭력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고 민주당 베토 오르크 후보도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베토 오르크 후보는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이 일자 행사 출연을 거부하는 가수도 나왔습니다. 이번 총기협회 연례총회에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던 가수 중 최소 4명이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기협회 연례총회는 총기협회 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총기협회 회원수는 500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것으로 꼽히는 텍사스의 정치인들에게는 이 총기협회의 막강한 영향력은 물론 이 총기협회 회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대표적인 총기 옹호론자인 그렉 에벗 주지사는 이 들끓는 여론에 이번 총기협회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참극이 벌어진 유벨리를 다시 한번 방문해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총기협회 연례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을 당시 여론에 떠밀려 총기 규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웨인 라피에르 이 총기협회 회장을 만난 뒤 없던 일로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예정대로 총기협회 연례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 제공으로 5월 2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하늘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고 토요일인 내일도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낮 기온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데이 당일에는 전날보다 4, 5도가량 다시 높아져 평년 기온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7도, 해안 지역은 66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스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작됐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어제 이미 여행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죠? 본격적인 여행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오늘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로 이 프리웨이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치솟은 가솔린 가격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남가주 주민 310만여 명이 이번 연휴 동안 여행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20만여 명 정도가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2만여 명이 항공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주차장, LA 국제공항의 주차장 이미 매진된 곳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클럽은 올여름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여행 보험을 가입할 것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 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약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4천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 9.8센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20일 일요일에 세웠던 역대 최고가 기록과 동일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8센트 올라 갤런당 $6 6.7센트입니다. 0.2센트가 하락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1 30.2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1 29센트가 상승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입시생들이 그렇죠. 입시생들 그리고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변화하는 이 대학 입시에서 성공적인 입학 전략을 알아보는 교육 웨비나가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주최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이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이번 교육 웨비나는 라디오 서울 유튜브 채널,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줌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SAT와 ACT 등 표준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어 학교 성적이나 과외 활동, 추천서, 에세이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에서 올바른 입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는 대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드림과 함께 오는 6월 11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제1회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를 개최하고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날 웨비나에는 아이비드림의 원장인 이정석 박사와 아이비드림의 수석 컨설턴트 샤론송 씨, USC 의대 교수인 홍영권 박사가 연사로 출연해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와 UC의 달라진 입시 전략을 분석하고 스템 전공 준비에 대한 비결을 나누는 한편 한인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메디컬 스쿨 입학 준비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학생이 차별화가 되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앞으로 추세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미국 대학 입학 현주소와 코로나 이후 대입 추세, 이에 따른 전략, 명문 사립대와 UC의 입학 사정, 스템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샤론송 아이비드림 수석 컨설턴트는 대입 원서와 에세이 작성,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외 활동 전략, MIT와 칼텍 등 공대 진학과 아트스쿨 입시 전략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어떤 추천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추천서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USC 의대 교수로 의대 입학 사정관을 지낸 바 있는 홍영권 박사는 의대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근 변화된 의대 입시와 변화된 입시에 대처하는 방법, 고교생으로서 의대 입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직접 강사들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날 웨비나는 라디오 서울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줌으로 열려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교육 웨비나는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웨비나에 사전 등록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소다 기프트가 제공하는 $20 상당의 상품권을 선사하며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아이비드림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 웨비나에 등록한 학생들 가운데 우수 학생 5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장학금 증서도 전달합니다. 한국일보 사이트인 koreatimes.com을 방문해 교육 웨비나 배너를 클릭한 다음 웨비나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행사 참여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17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저희 웹사이트나 한국일보 koreatimes.com 이런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바로 이 웨비나에 등록할 수 있는 배너가 나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교육 웨비나 배너를 클릭하면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나 koreatimes.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웨비나에 참석할 수 있는 배너가 뜹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직접적인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각 한인단체들은 모든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만 모두 13만 8,204명의 유권자가 있고 어제 날짜인 26일을 기준으로 LA 카운티에서는 7,478명,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3,487명이 우편 투표를 마쳤습니다. 아직 나머지 90% 이상은 투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투표센터의 위치는 LA 카운티 선거구 웹사이트나 오렌지 카운티 선거구 웹사이트에서 각각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투표센터는 28일부터 설치돼서 11일 동안 운영되는 곳이 있고 다음 달인 6월 4일부터 설치돼서 나흘간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카운티 내 투표소를 하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 역시 오렌지 카운티 내 투표센터라면 유권자들은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LA시 전역에서 야외 물주기가 현재 주 3일에서 주 2회로 축소됩니다. LA시 의회가 지난 25일 표기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 절수 조치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LA시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스프링클러 물주기가 허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사용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로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15분입니다. LA시는 주민들에게 수영장 내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장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세차는 상업용 세차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절수령을 어길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 두 번째 위반 시 $200, 세 번째 위반 시 $400, 이후부터는 $6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림픽 경찰서 앞에 있는 불법 노점상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점상들은 노동활동의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고 주민들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운 내 버몬트 애비뉴와 10일가 인도에 쭉 늘어선 노점상들로 인근 주민과 비즈니스 업소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지난 25일 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노점상들이 주차 공간을 모두 차지하는 데다 주변 청소를 하지 않아 인도에 쓰레기가 넘쳐나다 보니 생활 공간의 불편함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여성업주는 지난해부터 올림픽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버몬트와 10일가 노점상 관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o I run a business across the street right here, and I saw that you put gates or fences up, which actually has helped a lot. So same thing as we've been dealing with defecation and urinating on our property. 버몬트 애비뉴와 10일가 지점 스트릿몰에 입주해 있는 올림픽 꽃집의 김혜옥 대표는
지난 8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특수를 기대했으나 몰 앞에 진을 친 노점상으로 인해 한인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몰 입구를 둘러싼 노점상들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몰 안으로 진입하려는 고객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넘쳐나는 노점상들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으나 경찰국 측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점에서 그렇게 먹을 거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위생상으로도 깨끗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그렇게 음식을 해서 찌꺼기들을 버리니까 쥐 같은 이런 것들이 노박 왔다 갔다 하고 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길거리 노점상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고 서티피케이트이 있는 업주들이 상당해 노점상 업주들의 영업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서민층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노점상 운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평일 동안에는 시니어 경관들을 투입해 노점상 주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노점상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길거리 노점상 업주들과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버몬트와 11가 지점에 노점상이 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됐지만 펜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노숙자 문제로 인해 한인타운 내 미관에 관한 문제가 두각되는 가운데 시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소환 운동 마감일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카운티와 시 검사 대표들이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해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리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흉악범죄가 이렇게 치솟은 데에는 피해자들을 간과한 채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관대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와 시 검사 대표들은 한인타운을 방문한 기자회견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주민들의 소환운동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첫날부터 게스콘 검사장은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급진적인 행보를 했고 경범죄 기소와 대부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거부하는 등 수감자 감소를 목표로 한 진보적인 사법정책을 통해 범죄 지향적인 LA를 만들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 리콜 선거를 위해서는 총 56만 6,857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직 검사 98%가 서명에 동참했고 LA 카운티 내 34개 시가 불신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45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실사단이 최근에 LA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공관 신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실사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실사를 계기로 해서 외교부를 통해 새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설계 예산 약 3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고 1차 설계 예산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의 작업과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 예산에 반영돼 내년에는 설계 절차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의 오름폭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3월 상승률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지수 오름폭이 둔화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개인 소비지출 근원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9%,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도 아주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분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이 분유를 국가 비축물자로 관리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공급 부족에 대처하자는 정부기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버트 칼리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어제 연방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2달 뒤면 분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웃돌 것이라면서 남아도는 분유를 정부가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석유나 항생제 등을 국가 비축물자로 관리해서 비상시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칼리프 국장 그러나 개봉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유를 어떻게 비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축물자 가운데 특히 의약품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양당 의원들은 FDA가 에보트사의 미시건주 공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대응에 늑장을 부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프 국장은 에보트 공장의 안전 문제를 고발하는 보도가 나온 뒤 제때 대응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보트는 다음 달, 즉 6월 4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음악 그룹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먼저 초청했고 BTS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유산의 달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만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증오 범죄만 10,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아시아계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 범죄 퇴치를 약속하며 관련 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BTS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변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로서 BTS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류현진 선수 경기 보러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오래간만에 LA를 찾아왔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 어제 LA 인저스와 경기 있었었는데 또 하필 선발 맞대결 투수가 지난해 MVP 오타니 선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지켜보셨습니다. 판정승을 거둔 류현진 선수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류현진은 1회 오타니와 첫 투타 대결에서 볼넷을 내줬습니다. 회심의 커브 승부구가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듯했지만 주심의 손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주자 1, 2루에서 후속 타자를 병살로 처리하면서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회를 내야 땅볼과 플라이 2개로 가볍게 마무리한 류현진은 4대 0으로 앞선 3회 이날의 유일한 실점을 했습니다. 연속 3안타를 맞으면서 한 점을 내준 류현진은 오타니와 두 번째 대결에서 내야 땅볼을 유도해냈지만 이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2점째를 내줬습니다. 류현진은 4회에도 내야 안타와 빗맞은 안타를 잇따라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 없이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류현진과 오타니의 투타 대결 하이라이트는 5회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포심과 커터로 자신감 넘치는 정면 승부를 펼친 류현진은 완벽한 체인지업 결정구로 오타니의 헛스윙 삼진을 유도해냈습니다. 5회를 3자 범퇴로 마무리한 류현진은 5대2로 앞선 6회 두 번째 투수에게 조금 일찍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5이닝 6피안타 2실점, 투구수는 65개에 불과했습니다. 오타니는 마운드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냈지만 홈런 2개 포함 5점을 내줘 패전의 멍해를 안았습니다. 한국인 투수가 일본인 투수와 선발 맞대결에서 승리 투수가 된 건 2006년 김병현 이후 16년 만입니다. 류현진은 현역 최고의 타자로 꼽히는 트라웃을 상대로도 13타수 무안타의 천적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부상 이후 2연승을 거둔 류현진은 6월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쓴 손흥민이 국가대표 간의 A매치에서 31골을 넣었습니다. 역대 득점 랭킹 6인데 전설인 차범근 또 황선홍의 역대 1, 2위 기록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역대 득점 랭킹 1위는 차범근 전 감독입니다. 축구협회 기록으로는 58골, 피파 승인 기록으로는 55골입니다. 23세 축구대표팀 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50골로 2위. 공동 4위 이동국의 33골 기록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장 가까운 목표로 불과 2골 차입니다. 이동국은 만 38살, 황선홍은 만 34살까지 대표팀을 뛰었고 손흥민은 오는 7월 8일 만으로 30이 됩니다.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6월에 치러지는 4번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이 2골 이상을 넣으면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손흥민이 A매치 골을 가장 많이 넣은 해는 지난 2015년으로 9골, 지난해에는 4골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와 2025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어떤 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뭐 3년 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역대 어떤 득점 랭킹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양발 능력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평정한 손흥민.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떤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인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손흥민의 발끝에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댈러스 매버릭스를 따돌리고 챔피언 결정전 NBA 파이널에 선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부조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서부조 결승 5차전이었던 어제 댈러스를 120대 11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골든스테이트는 2018-19 시즌 이후 3년 만에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당시 3년 전 토론토 랩터스에게 2승 4패로 밀려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